제가 결혼을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해봤냐고요. 제가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너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는 잠수교고요. 제가 지금 용산에서 반포로 갈 일이 있어서 잠시 망중한을 즐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충분히 있어서요. 잠수교에다 차를 세워놓고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잠수교에 와보셨나요? 여기는요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그 인도가 되게 넓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달리기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군들도 이제 종종 있어서 뭐 뉴욕에 온 듯한 분위기? 느낌? 저는 뭐 뉴욕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국적이고 이제 강가니까 강바람을 맞으면 또 도심이지만 마치 어떤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도 나고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위에 반포대교로 가도 되는데 굳이 이쪽에 잠수교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여기 잠수교는요, 제가 좀 저하고는 좀 인연이 있는 곳인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혼하기 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쪽에 살았거든요. 제 집은 아니고요. 관사가 있어요, 이쪽에. 동빙고 프루지오라고 거기에서 살면서 유모차를 끌고 잠수교에 나와서 아이랑 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물론 이제 이 집에서 결국 이혼을 했죠. 그래서 잠수교 하면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여러분 저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혼에 관련된 상담을 잘할 뿐이에요. 제 스스로 저는 좋은 변호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싫어하지 않아요. 인간을 혐오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내가 인생의 곡선에서 단지 지금 밑바닥에 와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법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법이지 앞으로 올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대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이란 건 그래요. 물론 법, 계약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야 될 건지 그런 거는 정해놓을 수 있지만 소송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리를 잘하고 매듭이죠. 절치를 잘하고요.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이혼을 걱정해. 그러면은 이혼 후에 어떻게 살 건데 그럼 지금 결혼 생활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절치하는 거 미련이 남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혼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자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그곳으로 나아갈 건지 멈출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점이 다른 변호사님들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매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이 이혼 사건이 많지만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저희는 형사 사건도 많이 하고요. 이혼 사건도 많이 하고요. 민사 사건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게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삶,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제 삶 때문에 그래요. 저의 MBTI는요. INTJ거든요. 그 뭐 장난으로 한 거라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INTJ의 유형의 인간이에요. 저만의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면요. 남이 뭐라고 해도 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은 저보고 답정너라고 하던데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쇼핑을 할 때도 이게 낫니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근데 난 이게 좋아.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결혼을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는 나답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되나 그거조차도 제 스스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가장 나답지 못할 때 했던 선택 그게 결혼인데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역시 내가 나답지 않은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옷을 빌려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형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저의 인생 곡선이 이제 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우울증이라는 큰 문매를 맞고 거기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가장 나다운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가장 나다운 결정이 뭐냐면요. 자, 먼저 저는 이혼을 했어요. 제가 이혼을 한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당시에는 군 법무관이었는데 군대를 전역을 했어요. 몇 년 뒤에 전역을 해요. 왜 전역을 했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행복하지가 않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변호사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너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 이혼녀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죠. 아, 정말 여기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역시나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그건 전혀 행복하지 않아. 단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나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혼과 전역과 그런 결정들이요. 마치 무엇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마치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직업이 좋아서? 여러분, 변호사가요,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자영업자예요. 우리가 나가서 치킨집을 하잖아요. 어떤 치킨집은 잘 되지만 대부분의 치킨집은 망하죠. 그거랑 똑같은 자영업이에요.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혼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 이혼하지 않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못해요. 왜냐면 이미 그 돈에 상응하는 만큼 소비가 커요. 근데 내가 이혼하면 이렇게 못 살잖아. 그러면 이혼하지 못해요. 오히려 돈이 없는데 주체적인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혼해요.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당장 어렵겠지만 나는 자신 있어. 근데 그분이 좋은 직업이 있어서, 전문직이라서 자신 있어가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설거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살 수 있어. 내 아이들 내가 잘 키울 수 있어. 쟤랑 있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행복해. 나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해. 그럴 때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마치 저라는 사람은 뭐가 다 보장되어 있어서 한 것처럼, 막 쉽게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자기 기만이죠. 당신이 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변호사잖아. 너는 변호사잖아. 너는 문제 없잖아. 너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거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혼을 했고요. 제가 뭐 상황이 좋아서 이혼한 거 아니에요. 겨우 우울증에서 겨우 정신 차렸을 때 요만큼 올라왔을 때 저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전역도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 누가 저보고 나오라고 한 사람도 없고요. 야, 나와라, 같이 일하자,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뭐예요? 저의 삶의 기준이 저한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요, 행동을 하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을 해야지 이루어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도 무언가를 한 사람한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요, 성공도 없고요, 실패도 없어요. 그게 안정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따위 안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는 저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매우 불행하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로 이혼한 지, 제가 2014년에 이혼했으니까 한 9년 차인가요? 이혼한 지 9년 차가 됐는데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룰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적용되는 규칙은 내가 만든다.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는, 전역하기 전에는, 아니면은 이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상대방한테 맞춰야 돼요. 아니면 주어져 있는 스케줄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 이거는 나의 일이지만 나의 개인적인 성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나는 그 일을 해서 행복하지가 않아.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도 저에게 월급을 주지 않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물론 그것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력은 매우 중요해요. 돈을 메이크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돈을 메이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도를 해보셨냐는 거예요. 한번 해봤냐고요. 그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자네 해보긴 해봤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해봤냐는 거예요. 안 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요, 어떤 느낌으로 살고 있냐면요, 매일매일 배를 만들어요.
자, 오늘은 이런 배를 만들어 보자. 아, 오늘은 조금 작지만 좀 속도가 빠른 배를 만들어 볼까? 그리고 다음날은 좀 큰 배를 만들자. 큰 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형상화하면요, 정말 배를 만드는 거예요. 뚝딱뚝딱 하면서 망치질을 하고 용접을 하고 그러면서 배를 만들어 나가요. 그 다음에 그 배를 띄워요. 자, 이제 내가 정성껏 만든 이 배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고 배를 띄운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 그러면 어떤 배는 만선이 돼서 돌아오고요. 어떤 배는 정말 중간에 난파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배는 만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그거를 보고 기쁘죠. 근데 더 기쁜 건 뭐냐면요, 언제냐면요, 만선이 된 배가 돌아올 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 배를 만들고 있을 때가 기쁜 거예요.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룰 메이커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만선이든 난파든 간에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또 다시 배를 만들면 돼요. 그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혼과 전역을 하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한 제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모습이에요. 저는 46살인데요.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동안입니다. 저는 매우 동안이고,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외형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본질에 충실하시기 바래요. 어떤 본질? 여러분이라는 본질.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고 하시고요.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자라고 하세요. 저는 개의치 않으니까. 그리고 제발 초딩스러운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제가 워낙 외모가 잘생겼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댓글은 남기지 마세요. 댓글이라는 거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글로 남길 필요가 있나요? 나 초등학생인데 성별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온 동네방네 자랑하는 거잖아요. 설마 저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댓글을 남기진 않으시겠죠. 타격이 제로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걸 텐데, 그렇다면은 수준이 매우 의심스럽다. 초등학생인가? 초등학생들은요, 진짜 물어봐요. 대놓고. 제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적이 있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이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요, 그래, 여자야. 라고 이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수준이라면 오케이, 괜찮은데, 초등학생이 아니신 분이 남자야, 여자야? 그것도 이렇게 되게 좀 무례하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 나라는 사람의 본질에 충실하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만이 원하는 거야, 너만이. 나만이 나의 성공을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내 안에서 나와야지, 바깥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이혼했다고 이혼녀라고 보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도 이혼했는데 나도 이혼했으면 우리 집안이 다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동정을 받으세요. 동정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나쁜 건 뭐냐면 동정을 받고 그것을 갚지 못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요, 무감각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라는 사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확고해지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그게 지천명이고요.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놈 저놈 말에 휘둘리면서 이건가 저건가 갈팡질팡 하는 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된다는 건 나를 점점 더 알아가서 정말 확고하게 내 주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잠수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아류 논어를 하십시오. 제가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류 논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